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경기 침체 걱정이 이슈가 되는 하루였죠. 미국에서 이제 고용 지표 그 ADP 민간 고용 나왔는데 예상치가 20만 예상했는데 14만 5천 예상치하고 좀 편차가 컸고요. 그리고 서비스업 PMI 이게 미국은 제조업 지표보다 서비스업 지표가 더 중요한데 예상이 54.5였는데 51.2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 고용, 서비스업 전체적으로 둔화되기 시작했다. 이거 경기 침체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된 거죠. 지표들도 반응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를 비롯해서 주요 국채금리가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전에는 금리가 내려가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봤지만 지금은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투자를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경기 침체잖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그러니까 미국 증시를 놓고 보면 지수는 이렇게 괜찮은 흐름이 한동안 나왔었지만 이게 이제 빨간색 선으로 보고 계신 게 뭐냐면 신고가 빼기 신저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신저가 가고 있는 종목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는 건데 신저가로 가고 있는 종목들이 늘어날 때 이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빅테크를 제외하고는 다른 기업들의 주가도 이미 빠지고 있었다. 그래서 좀 분위기가 이미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투자자들이 좀 한 겁니다. 그래서 종목들도 좀 비슷한 구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머크사 주가인데 이게 올라가잖아요. 제약주, 헬스케어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갈 때 투자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죠.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민감도가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참 아쉬운 게 65달러 저항대까지 힘있게 올라가 놓고 또 그거 맞고 떨어졌어요. 근데 반면에 지금 위치는 또 저점이 높아지는 반등할 위치긴 한데 근데 어쨌든 마이크론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 이유가 뭐냐 봤더니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쉽게 늘어날 것 같지 않다. 이런 걱정 때문에 빠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부담이 됐고 이런 부담이 되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도 이제 단골이 된 자리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320원 또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이제 그 근처에서 밀리긴 했는데 어쨌든 원달러 환율이 또 높아지고 하면서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걱정을 하면서 시장이 밀린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침체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이슈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실적을 이제 보여주는 편인데 그냥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계속 각도가 보면 내려가고 그런 상태고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는 적자가 거의 확실시 되면서 얼마가 적자가 되느냐라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그 블룸버그에서 그렇게 나쁘게 보도되지는 않았어요. 뭐냐면 삼성전자 이번에 실적 부진하다. 근데 반도체 감산을 안 한다. 이게 왜 안 할까 보면 경쟁사 마이크론이나 지금 하이닉스가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는 열심히 투자를 해버려 가지고 기술력 격차를 벌이고 점유율 높이는 계기로 가려고 한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반도체 수출 사이클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마냥 내려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 되면 다시 올라가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지금 기술력을 좀 키워놓자라는 게 삼성전자의 전략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블룸버그의 보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보도가 뭐가 있었냐면 알리안츠 펀드에서 이제 대만의 어떤 반도체가 올해 하반기에 턴을 할 거다, 바닥을 칠 거다. 이제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또 제시를 했거든요. 어차피 반도체 사용은 늘어날 거다. 그 근거로는 전기차, AI, 서버 이런 쪽에서 계속 늘어날 거고 시장이 지나치게 비관적이기 때문에 이럴 때 오히려 매수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보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더 긴장을 해서 매수 쪽보다는 이제 조금 낙폭을 그냥 방어하는 정도의 반응에 그쳤던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이 대단했죠. 외국인들이 이제 기관 합쳐가지고 이제 양시장에서 외국인들이 7천억 팔았고 기관이 6천억 팔고 개인 투자자들이 양시장에서 1조 3천억을 매수하는 형태가 됐고요. 선물은 역대 최대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금액 기준으로 말고 계약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매도가 나왔거든요. 이건 제가 잠시 후에 좀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외국인들 매도한 종목을 보니까 포스코홀딩스하고 하이닉스만 3,300억 여기다가 이제 SDI 합치면 이 세 종목에 4천억이 들어갔고요. 여기에 이제 네이버 카카오까지 합치면 순매도 금액에 5종목 합치면 그 금액보다 더 컸습니다. 최근에 포스코홀딩스 열심히 이제 매도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매수는 하이브가 순매수 1위 들어올 정도니까 별로 안 좋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SK 이제 이노베이션이라든가 자동차주를 은근히 계속 이제 꾸준하게 따박따박 담아가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기관은 오늘 금융투자가 매도였기 때문에 시총 상단은 전부 다 왼쪽에 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날이죠. 그러니까 매수는 바이오, 셀트리온, 삼바, 다음에 이제 하이브, LG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군들. 근데 하이닉스를 좀
매수한 게 특징입니다. 최근에 하이닉스 수급이 기관 쪽에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은 이제 2차 전지를 에코프로비엠 PNT는 사고 LNF 에코프로는 팔고 엔캠까지는 팔고 이렇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돌리는 그런 형태를 좀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부 로봇주라든가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이쪽에 일부 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IT는 약간 씨앗 정도 뿌려놓는 뭐 SFT라든가 뭐 두산 테스나 정도 담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기관은 역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LNF 에코프로 팔고 에코프로비엠 매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엔터주 3인방 다 샀고 제약 바이오 계열의 종목들을 좀 담는 게 특징이었고요. 그리고 역시 씨앗, 테스라든가 하나마이크로, SFA 반도체, 인텍플러스 이런 종목군들을 좀 담아서 이제 바이오, 다음에 이제 IT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제 좀 아직은 좀 미련을 두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선물이 되게 매도가 컸는데 이게 영끌에서 매도한 거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게 이 정도 나오면 사실 추가 매도할 여력이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뭐 외국인들 선물 매도는 나와봐야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고, 현물을 어떻게 할 건지가 이제 향후의 관건이 되겠죠. 자, 이슈를 정리해 보면 지금 미국에서 제약 에너지주가 강하고 빅테크는 주춤하잖아요. 그러니까 빅테크가 주춤한 것도 있고 중소형주들은 이미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어쨌든 빅테크가 지수를 잡아줘야 지수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증시에서 이제 이 구도가 나와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제약 에너지보다 빅테크가 올라가는 게 우리 증시에는 득이 되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떨어진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지금 대부분 다 스태그플레이션 쪽으로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물가가 확실하게 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감산 이슈에다가 은행 이슈가 더해져 있어서 경기 침체, 물가에 대한 부담이 높아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최근에 나오는 미국의 지표 자체를 긍정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거잖아, 이런 식의 주장들이 나오게 되는지 이거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앞에 두 개는 의미 없습니다. 우리 증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메인은 삼성전자인데 실적 발표 나올 거고, 일부에서는 이번에 다 털어버릴 거다. 삼성전자가 나쁜 거 이번에 다 털고 2분기부터 확 돌린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어떻게 외국인들이 반응을 할 거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오늘 삼성전자 매도로 살짝 돌아섰는데 그동안에 사놓은 게 아이 어차피 나쁠 거 알아, 이럴 때 우리는 더 늘릴 거야, 이런 쪽으로 가게 되고, 하이닉스까지 매수로 돌려지게 되면 베스트. 예, 그렇지 않다라면 이제 박스권 이 정도로 봐야 돼서 외국인들 반응을 좀 봐야 될 거고요. 오늘 움직인 건 뭐 엔터하고 제약주 정도만 움직여서 시장에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데,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면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주요 수출주들 이런 쪽에 무게가 실릴 거고, 삼성전자를 쇼크로만 해석하게 된다면 엔터, 제약, 2차 전지, 뭐 게임 이 정도? 이 정도 안에서만 돌리는 그런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구도에서 어떤 쪽으로 이제 힘이 실리는지 플랜 A, 플랜 B 이제 요걸 놓고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물 매도가 워낙 많이 나와서 보니까 역대 최대였어요. 오늘 제가 장중에 저 텔레그램으로는 보내드렸고 카페로도 이제 카페에도 이거 올려드렸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선물 많이 판 날 어떻게 됐지? 다음날 봤더니 반반이에요. 이전에 12번에 살해봤더니 올라간 날 6번, 내려간 날 6번. 그 다음 주도 올라간 주 6주, 내려간 주 6주. 다음 달은 뭐 올라간 거 6번, 내려간 거 5번. 이게 특별하게 어떤 방향성을 암시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선물 매도 나왔다라고 해서 뭐 반드시 걱정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 녀석들이 되게 투기적으로도 오는구나.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이런 데이터나 이런 건 제가 계속 고릴라 리서치에 올리고 있으니까 네이버에서 이렇게 고릴라 리서치 검색해 주시면 오셔서 또 많은 자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 원하시는 분들은 거기 공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기운들 내시고요. 뭐 시장이 또 이렇게 치고받고 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또 주도주도 자리 잡고 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종목 수급에 더 집중하시는 그런 상황이, 그런 어떤 시간으로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전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특히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